권리는 정의가 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교사는 법령에 따라 교육한다. 이 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번에 고시에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1번이 현재 이번에 선생님들이 휴대폰에 관련된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여기 있는 예시안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있는 것을 캡처해왔음을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바로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에 바로 그 휴대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그럼 2회까지만 하면은 빼앗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규정상으로 2회까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규정상 2회 이상이지만 궁금증이 생기실까요? 네, 어떤 기준으로 2회인가요? 네, 바로 아이들이 꺼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가서 휴대폰 집어넣어 주의 1번이죠. 이 아이가 집어넣지 않아요. 선생님이 휴대폰 집어넣으라고 했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라고 또 얘기하고 그때 두 번째 얘기할 때 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두 번 얘기했으니까 너는 사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 휴대폰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어. 보관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보단 보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아이에게 반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휴대폰 소지 자체는 금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학교마다 권고사항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저희가 금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거를 소유물을 교사가 가져간다고 하는 건 최소한의 당위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회 이상이에요. 2회에서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분리보관 방법은 3회까지 있느냐? 선생님의 교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그걸 가져갈 거야 하는데 아이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는 아이에게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에 선생님이 공격받을 수도 있고요. 수업 방해 행동에 있는 학생 분리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녹음도 요즘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우선 뒤에 보시면 2호부터 4호까지는 휴대폰이 아닌 조금은 이렇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물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담배나 술 같은 경우, 라이터 이런 경우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기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기 같은 경우는 1번에 이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불안하잖아요. 가져가다 다시 줘야 되잖아요. 네. 또 녹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에 녹음기를 넣게 되면 조금은 더 확실하게 수거해서 학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네.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성실히 금지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비밀법에 비밀보호법에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고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해설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수업 방해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총 4가지, 어떻게 보면 4단계이면서도 4가지 내용의 수업 방해 생활교육 4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실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의자라 불렀죠. 그런 경우를 좀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너 뒤에 나가 서 있어. 너무 떠들면 잠깐 나가서 서 있다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정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게 저희가 인권이 강조되면서 사실 못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딱히 이런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은 생긴 거네요. 그리고 1호랑 2호는 아시다시피 학부모에게 통보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호부터가 핵심이에요. 저기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3호는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아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여기 요건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1, 2호 때는 1호나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방해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나를 지도했음에도 해결 개선이 없는 경우에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1, 2호랑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지원쌤? 교실 밖으로 이제 분리가 가능해졌네요.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맨날 두려워하던 건 학생의 학습권이었잖아요. 네. 이제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겠죠. 그러면은 또 다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 아이의 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른쪽 학습 지원을 통해서 교과서 요약 등으로 아이에게 과제를 부여하고요. 그걸 통해 학습권을 제한된 학습권을 대부분 최소한의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초중등교육법에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상위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의 교육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권이죠. 교육할 권리는 정의가 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교사는 법령에 따라 교육한다. 이 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권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고시에서 정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냐? 왜 꼭 3회를 지켜야 되냐? 왜 꼭 그 4호까지 가야 되고 3호까지 가야 되고 왜 집에 바로 못 보내고?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 얘에게 주의를 2번 줬고 3번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에게 밖에 나가 여기 의자 옮기게 했고요. 뒤에 나가 서 있게 했고요. 그래도 안 돼서 분리했습니다. 분리했는데도 안 돼서 집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절차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를 좀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좀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